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1월 18일 월요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89,000달러 마이너스 2%, 93,000달러 찍고 하락은 했지만 11월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이 89,000달러에서 플러스 27%고요. 2016년처럼 11월 쉬어가고 12월 30% 산타랠리 오냐 했지만 트럼프 당선에 비트코인 11월에 먼저 올랐습니다. 올해 1월 비트코인 ETF 통과 이후 펀드멘탈 튼튼해지고 하락폭도 작아는 졌지만 2017년, 21년처럼 무지막지하게 상승오는 불장은 아직 시작은 안 됐죠. 내년 25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 9만 달러 상승으로 시가총액은 1.7 트릴리언 2천조를 넘어섰고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미국 대통령 지지로 인해서 상승은 하지만 오르는 속도가 약간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죠. 이더리움 3,000달러 마이너스 3%, 솔라나만 플러스 7%, 리플 도지 에이다 마이너스입니다. 하루 전보다 하락을 한 거지 우리 리플만 봐도 지난주 800원 900원 하다가 주말 동안 1,7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우리 중경투 리플 홀더들 편안합니다. 리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불신하는 세력들까지 이제는 리플이 된다면서 싹 쓸어 담으니까 1달러 1,400원 이상 상승을 하는 거죠. 리플이 SEC 항소에서 증권이라는 부분은 제기가 안 됐고 솔라나와 함께 ETF도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리플이 일주일 만에 플러스 70%, 80% 오른 거라 조정은 필연적이지만 이전처럼 1,000원 아래로는 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리플 고점 어디까지 상승한지가 관건일 수 있는데 여기 바이낸스 코인 시가총액 부분까지 상승 올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와 같이 ETF 조기 승인 가능성 높고 바이낸스 창펑정 출소 이후에 21년, 22년처럼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요. 블랙록에서 미국 정부 움직여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창펑정 블랙락 손바닥 안에 있다고 경고를 했죠. 재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승승장구하고 자신만만하지만 감옥 한번 갔다 오면 조용해지는 거죠. 리플이 ETF 되면 바이낸스 시가총액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 도지코인 시가총액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1월 20일 엔비디아 3분기 어닝하고 25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차 재판이 있고요. 엔비디아가 바이낸스 시절 때만 해도 반도체 AI 대장주였는데 트럼프 새 정부 들어서면 금융, 코인, 에너지가 메인 지지하는 분야죠. 하지만 2년 이상 시장 주도해온 엔비디아 AI라서 이번에도 실적 잘 나오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주도주 자리를 테슬라, 비트코인에게 뺏기더라도 장시간 시장 주도한 만큼 실적 나쁘면 단기적인 코인 가격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대신 엔비디아 2년 내내 실적 나쁠 거다 거품이다 루머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적 나온 다음 AI 수요가 확실하다는 점 시장에 확인을 시켜주었고요. 그리고 코인 거세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는 11월 25일 이재명 대표 2차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있었던 집행유예 유죄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재판이었고 25일 재판은 위증교사 부분이고요. 19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사실 가짜로 말하라고 시켰다는 혐의입니다. 25일 재판뿐만 아니라 대장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표 가는 길에 지뢰가 쫙 깔려있죠. 여기 있는 4가지 중 하나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간 대선 출마 못하고 판결이 3년 초과해버리면 대선 출마 10년간 못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 장애 집회 참여해서 지지층 호소를 하는 이재명 실시간 방송이 되었죠. 11월 25일 또 유죄 판결 나온다면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나 유죄나 확실해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전국의 흐름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거고요. 정치적인 점 고려 안 하고 코인으로만 보면 정부가 하려는 27년 코인 가세 유예가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나와버리면 민주당 내 콘크리트 지지층들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 생기면서 코인 가세 유예 국회 통과는 희망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코인 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말 종합적인 영상 업로드를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더 주셨는데 모두에게 포함된 건 아니고 고액 자산가나 코인 투자 비중이 크신 분들은 같이 보면 좋은 질문을 가지고 왔고요. 업비트로 번 코인들을 해외로 보낸 다음 출금하고 K뱅크 입금도 안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질문 주시고요. 그런데 해외 어느 나라에
어디에 코인 거래소로 이체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은 코인 과세 이미 다 실시하고 있고 1,000만원, 2,000만원 정도의 자금은 추적 안 하겠지만 1억 넘어가는 순간 타겟팅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해외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세무사, 변호사 껴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수임료, 수수료로 다 털릴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고 해외 세무 공무원들도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은 경우 경제사법 처벌도 한국보다 심하기 때문에 루나테라코인 파산 내고 해외 도주한 건도영도 한국 와서 재판 받으려고 해외 도주한 거 상당히 후회하고 있죠. 또 해외가 중국일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중국에서 코인 현금 하시면 안 됩니다. 입국 요청해도 무시하고 중국 감옥까지 갈 수가 있고요. 중국 감옥 가면 밥도 자기가 사 먹어야 되고 한국 같은 죄수인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상 잘 보았다. 바이낸스에 2만 달러 있는데 해당 코인 업비트로 보내고 현금에 해야 되나 질문도 주시고요. 다수의 코인 투자자들 업비트 이용도 하지만 해외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해외 계좌로도 상당수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문제가 안 되고 12월 말까지 과세유예 국회 통과 안 되면 업비트 이동하셔서 K뱅크로 현금 하시면 되고요.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 옮길 때는 트래블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금액 옮기지 마시고 소액부터 조금씩 옮겨보면서 연습한 다음 메인 자금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코인 과세유에서 자금을 해외 거래소나 외국으로 뺀다는 질문을 주시는데 2017년 업비트 만들어진 이후 코인으로 돈 번 투자자들 많고 과세도 없어서 검은 돈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고요. 물품 대금 지급 시 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거나 증여세 등 각종 세금 회피 목적으로 코인 이용이 많았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본인의 월급 수익으로 코인 거래하며 자금 출처는 문제가 안 되고요. 하지만 세금을 안 낸 레퍼럴 수익이나 지인 송금,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 코인으로 바꿔놨을 경우 이번 세금 내야 된다고 현금화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죠. 레퍼럴 수익도 코인으로 두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현금화를 하게 되면 사업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레퍼럴 코인으로 재투자해서 수익 보고 현금화했을 때는 추가로 세금이 붙는 거고요. 거기에 증여세 탈세하려고 코인으로 바꿔두신 50대 이상 거액 자산가들이 있는데 한국 증여세도 30억 넘어가면 증여세만 50% 15억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서울 고가 빌딩들 월세 잘 나오는데도 자녀들에게 상속한다고 금매로 파는 경우가 증여세 때문이죠. 이런 세금 생각했을 때 코인 세금 22%는 오히려 작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정부가 뭐 해준 게 있냐고 15억이나 세금 떼가냐 하면서 코인으로 바뀌어두는 경우도 있고 양양이나 동해안 대형 베이커리 카페 많은데 보면 가업승계 제도라고 해서 대형 카페 빵집 지어가지고 10년 동안 부모나 자녀 같이 일하며 10억까지는 세금 제로입니다. 크게는 1200억까지 세금 회피를 할 수 있고요. 증여세 회피하려고 베이커리 수백억짜리 장사도 안 되는데 지어놓은 경우 상당히 많죠. 그리고 코인 투자할 때 세금 회피하려고 차명 계좌 부모님이나 지인 계좌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은행 계좌와 같이 차명 계좌 이용은 불법이고 세금 없을 때는 큰 문제 안 되지만 과세 시작하면 업비트 계좌 빌려줬다가 세금 덤탱이 당하기 일수이고요. 거기에 물품 대금 지불할 때 코인 거래하는 경우 있는데 수수료 안 되거나 현금 부족해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불법적으로 마약, 총기류, 도박 등 자금 출처 소명 못하는 곳에 코인으로 이동을 했었다면 22% 세금 문제가 아니라 불법 자금으로 전에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토토, 도박으로 사업 크게 하시는 큰손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투자하시는 가족들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업비트 거래 내용만 엑셀로 잘 뽑아서 정리해두면 세금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어디까지 오를지 단기적인 가격은 이더리움과의 가격 차이에서 알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 나눈 가격에서 보면 이더리움 한 개로 비트코인 0.03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0.07개였는데 23년 금리 인하 시작하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이더리움은 못 오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비트코인 먼저 오른 것은 ETF 승인 트럼프가 국가전력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등 안전 자산으로 가치가 상승한 거고요. 반면 이더리움은 작년 7월 ETF 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상승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SC 갠슬러 의장이 안 그래도 바닥치고 있는 알트코인의 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31개 메인 알트코인들 증권이라고 규정을 해버렸고요. 이후에 유니스와 메타마스크, 이뮤터블 X 등 메인 알트코인도 소송 들어가면서 알트코인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가격 저점이 여기 구간으로 아직까지 좀 더 여유는 있지만 이후 바닥치고 올라갈 때 이더리움 포함 전체 알트코인들 불장이 시작되는 거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